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켜놨는데 카페의 회원이 5,162명입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 카페는 뭐 소통을 하는 카페는 약간의 역할을 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항목 구분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서 찾아서 누르시면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다 알아요. 시설 관리라는 자체가 사람이 움직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하는 일도 시설 관리고, 내가 돈을 받아서 남이 일을 관리해줘도 이게 시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젊을 때부터 시설 관리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퇴사해서 시설 관리로 직장 전환을 해서 시설 관리 하시는 분도 있고, 퇴직해서 일할 곳이 시설 관리더라 해서 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을 잘 갑니다. 다른 또 지방도 잘 가요. 그러면 저도 호텔도 자고 어떤 빌딩에 들어가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면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나, 어떠한 시설이 있나 자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미화분들은 눈에 보여. 미화, 경비, 주차, 안내 요원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시설 관리는 잘 안 보입니다. 어떤 큰 건물에 가서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찾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조명을 갈거나 이러한 때 나하고 같이 부딪혀야 한번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구경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에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디에 있어요? 그 빌딩이면 빌딩 지하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짱 박혀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시설 관리에 가면은 일이 있나 없나? 이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에서 조금 이해해야 될 말이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냐면, 이제 유지 관리라 그럽니다, 유지 관리. 유지 관리를 이제 구분화시키면 감시, 운전, 점검, 보수. 시설 관리에 근무하러 가면은 건물에 가는데 건물에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큰 건물도 있고 중간급, 소형급 이제 나누잖아요. 미니 건물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기, 기계, 소방, 뭐 건축, 영선 뭐 이런 직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건축, 영선은 생각지도 안 해.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전기, 소방, 뭐 기계 쪽 자격을 따려고 그래요. 그것만 따면은 뭐 어디 근무가 되는 줄 알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 따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설 관리에 가서 근무하는데, 내가 가서 근무하는 것이 이제 전기, 기계, 소방, 그 다음에 영선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서 건물을 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건물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큰 건물이라는 것은 조직이 크잖아요. 인원이 커. 인원이 많이 들어간 곳은 전기, 기계, 소방, 뭐 영선, 자동 제어, 감시, 막 물류, 이렇게 그 안에서 더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되면서 이제 인원들이 막 나눠져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근무할 때는 사람 뽑을 때도 전기직은 전기직만 뽑고 기계직은 기계직만 뽑고 이렇게 하고, 일도 구분해서 해. 구분해서 영역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관리소장으로 가게 되면 관리소장은 뭐예요? 관리만 해, 관리만. 그리고 협의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가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듣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내가 대형 건물, 중형 건물로 갈 뿐이 아니고 소형 건물로 갈 뿐이 많습니다. 아니면 중형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정년이 지나서도 써주는 건물, 이제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년, 60세 정년이고 65세도 써준다, 아니면 건강할 때까지 써준다 하는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이냐? 중형, 소형 건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방 기준입니다. 소방 기준으로는 1급, 2급 건물이 됩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을 공부하는데
아, 전기 하면 전기가 뭐 전기는 안 들어간 데 없으니까 다 전기 기능사 아니면 소방 관리자 교육하니까 이제 준다더라. 이게 선임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또 더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술도 익히려고 하고 저 기술도 익히려고 하고 야, 많은 기술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기술은 다루지 않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을 마구마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 이야, 얼마나 기술을 알아야 내가 시설관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 빌딩에서 사람들이 뭐 안 보인다 했잖아. 생전 뭐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이 없으니까 가서 일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그냥 유튜브 하루 종일 유튜브나 이렇게 본다든가 그러다가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뭐 하나 고쳐주세요 하면 알았어요 해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해줄게요 해서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강의를 하잖아요. 막 뭐 무슨 뭐 자동제어 강의도 하고 막 뭐 전기 설비 이런 강의 저런 강의 5만 강의를 막 제가 알려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그게 바로바로 이제 벌어지느냐? 안 벌어진단 말입니다. 거의 가보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가 일이 없으니까 편하니까 이제 온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는 기술들은 가끔 그러다가 한번 점검할 일이 있고 뭔가 하나 터졌을 때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해결하려고 하면 지식, 경험, 기술 뭐 여러 가지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닥치고 나서 닥친 다음에 하는 거야. 닥친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외주 주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시설관리 업무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은 평상생활 할 때 뭐 일 생깁니까? 안 생겨. 그러다가 가다가 어디 툭 부딪혀서 다쳤어.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다칠 줄 모르고 다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고가 되고 이런 걸 다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병원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많이 다쳐본 사람은 탁탁탁탁 찾아가지만 이게 탁 다쳤어. 이게 외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 가야 되는지 뭐 눈 다쳤으니까 안과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설관리 업무도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 와서 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생각하지만 취업해서 해결하시라 하는 것이 그 건물의 규모, 전기설비, 기계설비, 위생 뭐 건축, 자동제어 설비들이 쫙 있어. 어마어마한 설비야. 그것을 다 쏘가지까지 다 알려고 하면 어이구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우리가 가서 근무하는 환경은 어떠냐면 전기가 잘 들어오는 뭐 수전 설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뚜껑 열어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기계가 돌아가. 요즘 기계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제가 90년도에 뭐 아파트 근무하면 기계 보일러 돌아가잖아요. 그럼 보일러 앞에 다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아주 기계 근무가 열악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빌딩이든 큰 빌딩이든 지금은 설비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자동화됐다고. 자동화돼서 기계가 돌아가든 뭐 돌아가든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다 돌려버리고 자동으로 다 돌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핵심적으로 막 가서 조작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작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 자동 제어로만 하니까 컴퓨터로 온 시켜가지고 켜고 오프 시키고 끄고 그 다음 자동 스케줄로 딱 놓아서 이 시간 되면 꺼져라 이 시간 되면 켜져라 이렇게 놔버리니까 기계 설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야. 그런 현장. 제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큰 현장. 그때는 기계 전기 분야들이 다 구분되어 있고 거기서 핵심 기술자들도 있고 중간 기술자 그 다음에 보통 인부가 있는 거예요. 즉 기능직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기계 설비에 대해서 감시, 운전, 점검, 보수가 또 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현장들은 2급 현장 같은 데는
가면 2명, 3명 아니면 본인 혼자 막 이렇게 가서 근무합니다. 기사 하나 갖고 갔고 아니면 소방관리자 하나 가지고 가는데 소방을 합니까? 전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뭘 해요? 전부 다 한다. 전부 다.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일의 기준을 못 세워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처음 가면.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당하는 대로 막 일을 하다가 보면, 한 1년 하다 보면, 아, 요 로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캐치를 해. 캐치를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조금씩 일이 돼요. 무사히 넘어가는 것은 지금 설비들이 거의 다 고장 없이 넘어가거든요. 고장 없이.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전기 수배 전반에 뭐 차단기가 이리 합니다. 저리 합니다. 요 뚜껑 열어서 뒤에 뭐 결선도를 봅니다. 뭘 봅니다. 오만 소리를 다 해. 그렇지만 저도 몰라요. 그것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키 꼭꼭 돌려서 운전만 하지. 그거 뭐 다시방 뜯어가지고 뭘 봅니까? 안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맡기고 정비소에 맡겨서 고쳤어. 그러면 이리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돈만 주지. 뭘 쏘가지를 뭐 막 뜯어서 받는지 그걸 잘 봐요. 안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접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시설관리 분야는 기술을 많이 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제 얘기도 듣고 제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은 뭘 익히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다 할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지적합니다. 왜 시설관리에서 전기에서 말이야 저 기계를 하냐, 영선을 하냐, 왜 페인트 칠을 하냐,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왜 우리가 하냐, 왜 주지, 이런 소리도 합니다. 현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린 거예요. 시설관리 업무는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규모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일이 영역이 틀려지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외주 줄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점 규모가 적어졌어. 규모가 막 적어지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집으로 들어왔을 때 페인트 외주 줍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칠하려고 하잖아. 뭐 고치는 거 외주 줘요? 웬만하면 자기가 고치려고 그래. 이것이 조금 커지면은 우리가 작은 빌딩입니다. 작은 빌딩. 작은 빌딩에 가서 내가 근무하게 되면 웬만해선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외주 줄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지. 페인트가 벗겨졌어. 요만한 곳 벗겨졌어. 요만한 거 하나 벗겨져서 여기에 덧칠을 하면서 그냥 감춤을 하는데, 표나는 건 방법이 없지만 감춤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외주를 준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쇼츠에 이제 제가 1인 2역 하면서 막 내보내니까 웃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 저 가짜 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36년 동안 이제 있었던 일,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이제 1인 2역 쇼츠를 계속 할 거예요. 야, 갑질로 당한 거 아니면 직원들 때문에 속상한 걸로 생각하면 말도 못합니다. 직원들도 입사를 했어요. 뭘 시켜.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저 이거 못합니다. 이 월급 받아서 못합니다. 저 이거 하러 안 왔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래. 특수공법이라 그러고. 이야, 소장 속을 긁어놓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계주임, 건축주임, 전기주임이 있어. 못한다고 해. 나는 전기직인데 소장이니까 전기로 인정 안 해. 이 사람들은 소장으로 봐. 그러면 못한다 해. 나는 이미 그거는 내 머리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요. 어떤 건물은 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저런 데 있으면 저거 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내가 외주 줄 건지
뭐 줄 건지 협의하다가 보면 그것은 저 정도는 저희가 뭐 자재 사주시면 한번 감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자, 내려왔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탁 주니까 못합니다. 특수공모입니다. 그리고 이 월급 받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그러면 현장 관리자가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 사람 없을 때예요. 그 사람이 매일 주간 근무한다면 야간에 해. 야간에 제가 해요. 다음 밤에 칠려버려. 다음 날로 보면 칠려져 있거든. 그렇게 몇 번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더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관리에서 근무하려고 하면 나는 전기 자격증 하니까 전기 업무를 할 것이다. 소방 업무니까 소방 업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건물에는 생전 소방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소방 감지기들이 전부 안정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습기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소방에 대해서 뭐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뭐예요? 소방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이제 딸 때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핵심적으로 막 자격증 내용도 많이 알고 그 내용도 많이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버리면 그 내용도 다 잊어버리지만 그 너한테 한번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업무하고는 전부 관계가 없어요. 시설관리 업무든 다른 업무든 그것은 가서 그 자격을 기준으로 입사는 하지만 일은 그 자격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맞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해 보면 힘들어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나가는 게 거기에서 업무가 힘들어서 거기에 설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퇴사하는 이런 것은 설비들 때문에 퇴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퇴사를 해요. 돈 때문에는 이미 입사할 때 급여는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다른 데서 급여를 많이 주겠다 해서 스카웃해서 가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해. 근데 근무하는데 소방설비나 전기설비가 말이야 날 보고 막 욕하고 말이야 실력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그만두느냐, 거기에 있는 뭐 우리가 갑이라면 갑, 발주처면 발주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위에 사람, 상관, 소장, 과장,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시키는데 내 생각하고 좀 상반되게 시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갑질로도 보이고 성질도 안 맞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직한 거 많아요. 갑질하면 저도 못 버텨요. 갑질도 버틸 수 있는 갑질이 있고 못 버티는 갑질이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건 한두 번 한 건 버텨. 그런데 해도 너무하면 너무하면 못 버텨요. 그리고 너무 기준이 너무 비상식적이면 못 버텨. 기준이 너무 비상식적이면 못 버티고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에서 와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될 거고, 시설관리로 와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새로운 곳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가 야 전기기능사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소방뭐 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전기 기사에 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 따서 취업하려고 시간을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뭐 1, 2개월 가지고 됩니까? 1년, 2년씩 막 소비해요. 자격증을 써먹으려고 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 난 자격증을 써서 근무할 것이다, 써먹을 거다 하면은 기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월급 받는 만큼 일할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것이다 하면은 자격증 공부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자격증 공부하면서 허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실무 경력에 우선 기능직으로라도 들어와서 경험을 얻는 것이
자격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무 와서 경험을 얻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와가지고 막 뭐 현란한 뭐 기술을 익히라는 게 아니고 시설 관리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그러면 노테이션을 1년 해보면 다른 빌딩 가면은 거기 설비가 또 틀리니까 그건 다시 배워야 돼. 그렇지만 시설 관리는 와보니까 오만 잡일을 다 하더라. 이것을 이해하고 나는 오만 잡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성공을 합니다. 나는 기계, 소방, 나는 전기, 기계, 소방 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졌는데 지금 큰 현장에 있어. 큰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 기계를 만약 갖고 있으면 전기는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어떤 일할 기회가 있고 뭐 했을 때는 야 저것은 내가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무작정 참여하고 그것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야 이런 기회가 있나 이것을 하면서 좀 실패하더라도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실력, 기능 실력도 익히고 기술 실력도 익히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일만 터지면 왜 우리가 합니까? 왜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공법이 이렇습니다. 오만 것 따지면서 하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건물을 신축할 때는 법대로 해야 돼. 신축할 때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 집 지어지면 법대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막 이것저것 꾸밀 때 법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편의대로 하잖아요. 내 편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전기를 뭐 하나 뭐 추가한다, 뭘 추가한다 했을 때 시공을 하면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 맞게 편의대로 합니다. 편의대로. 그래서 시설 관리하면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떠한 요구 조건이 들어왔어. 어떠한 일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해내겠습니다 해서 그 해내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도 해내는 거. 그 다음 다른 일이 또 있어도 또 해내는 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신뢰가 좀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신뢰라는 것은 뭘로 변환돼요? 능력으로 변환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능력도 인정되고 또 본인도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직장 옮길 때 항상 직장을 먼저 구하고 사직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직한 곳마다 사직할 이유는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나는 사직 안 했어. 어떠한 현장도 괴롭히지 않았으면 사직은 안 했어요. 근데 전부 사직하게 만들더라.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못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 제 성질도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버틸 수 있는 것도 있었었는데 제 성질도 그렇게 좋은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질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갑질하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서 이제 나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할 때 일 때문에 그만둔 적은 없었어요. 일을 못하니까 쫓김 당한 것은 없었다. 이제 갑질은 다른 이유. 뭐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용역회사에서 소장을 모시고 온다든가 아니면 갑이 미친 새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진짜 시설관리에 시자도 모르는 새끼가 오만 것을 다 요구하고 또는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은 이런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덤비다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제가 떠나는 거죠. 어떤 현장은 이제 제가
사람 다 구해서 30명, 40명 막 이렇게 구해서 이제 근무를 했어. 근무를 했는데 저가 떠나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직원이 거의 없더라고. 다 떠나요. 다 떠나더라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채워져. 근데 계속 로테이션 돼요. 예. 사람들이 로테이션 되는 이유는 조직에서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물을 흐리면 그 조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참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게 또 마음을 얻는 게 참 힘들어요. 이데라 TV에 보면 어떤 자격을 먼저 따시라. 없으면 어디 사바 해서라도 먼저 취업을 해야 돼. 그래서 시설관리 업무가 어떤 거라는 거. 그리고 마음가짐은 나는 주는 일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큽니다. 지금 제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이데라 TV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페인트 칠하는 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테스트 페인트 칠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왜 시설관에서 저런 거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은 제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장마다 다르다. 그런데 현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만 걸 다 해야 된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이 커지는 겁니다. 시설관리의 핵심 기술은 뭐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뭐 나는 전기를 잘한다, 소방 잘한다, 그런 지금 벌어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은 쓰레기를 잔뜩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쓰레기를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시설관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마음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을 처리해 주는 게 시설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